오늘 청문회에선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불투명하고 특혜 소지 있다는 비판 많았었죠. 정몽규 전 회장,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을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저희가 당시 그 추천했다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11차례 회의록을 모두 입수해봤습니다. 그 추천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최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위원장께서 저에게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고요.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홍명보 전 감독을 1순위로 추천했고 그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는 정몽규 전 회장.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추천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9차 회의, 정혜성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이 1차 협상 실패 과정을 설명합니다. 액수도 가능한 감독 후보 4인을 접촉했고 연봉 등 모두 오케이를 해서 협회에 전달했더니 결렬되었다며 애써가지고 후보자를 뽑았는데 또 협회에서 협상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합니다. 당시 외국인 감독과의 협상을 마쳤는데 협회가 거부하자 강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난번과 똑같이 협상 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흘 뒤 10차 회의, 홍명보 전 감독을 포함시켜 5명을 다시 추렸고 정 전 위원장은 홍 전 감독을 1순위로 포함해 3명을 정 전 회장에게 보고했고 최종 낙점됐습니다. 한 전력강화위원은 당시 홍 전 감독 선임에 찬성하는지 손들어보라고 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내일 국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집 근처에서 쓰거나 주말에 많이 썼다는 건데요. 홍 감독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수차례 찾은 국밥집입니다. 불과 차선 하나를 사이에 둔 한식집에서도 홍 전 감독을 봤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친구분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중국이 식사로 왔으니까 대화하는 거 보면은 친구분들을 찾더라고요. 지난 2024년 7월부터 최근 사임할 때까지 홍 전 감독이 임기 중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742만 원. 이 가운데 37%가 자택에서 차로 10분 거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결제됐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홍 전 감독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법인카드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한도 안에서만 사용했고 모든 내역을 협회에 증빙해 정산했다는 겁니다. 휴일에 결제된 375만 원에 대해선 K리그 경기가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 열리는 만큼 휴일 결제는 코칭 스태프 식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택 인근에는 코칭 스태프의 거주지와 공유 오피스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내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홍명보 감독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오늘 단연 이슈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 여러 국민적 분노에도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 입장문 발표할 때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았던 홍 감독인데 귀국 후 저희 채널A의 첫 단독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의 말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죠. 제 옆에 박문성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박문성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홍 감독의 인터뷰를 2개로 나눠서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홍 감독 본인을 향한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억울한 건 별로 없어요. 억울한 거 없고 제가 감독이고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물론 이런 준비 과정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공항에서나 기자회견에서 이런 데서 좀 말씀을 아끼셨잖아요.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 그러니까 경기의 어떤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멕시코전 끝나고 다 얘기를 했고, 사퇴할 때는 거기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 그 기자들하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현장에 왔던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질문 내용이 거의 이제 그 경기나 이런 거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렇게 미리 써오신 것 좀 읽어서 말씀하시고 그거는 제가 밤새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써온 거죠. 또 이제 질문들을 또 이렇게 역으로 받지는 않으셨다 보니까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오늘 기자들하고 다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국민들이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감 없이 한번 길게 들어봤어요. 박문성 의원님. 본인은 억울할 게 없다. 국민들이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겠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이 억울한 거잖아요. 좀 팬들이 답답하고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 본인이야 물론 생각이 있죠.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한 걸 수 있는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영역을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주어가 본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겠어요라고 하는데 전 사실 그런 거는 계속 느껴왔던 건데 너무 항상 이렇게 높으세요. 자의식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잘 모르잖아 이런 느낌의 약간 어투여서 오늘도 그렇지만 좀 불편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자의식 뭐 이런 부분보다 심리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을 2년 준비해서 성적은 안 좋았지만 난 이래서 이랬다. 근데 내가 너무 과도한 비판을 받는 것 같다라면 약간의 억울함도 있을 법한데 물론 국민들은 더 억울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억울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를 홍 감독이 하니까요. 홍명보 감독은 오늘 저도 이 채널A에서 나온 단독 인터뷰를 다 읽어봤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관통하는 좋지 않았을 뿐. 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한 결로 궤로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그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남아공 경기 끝나고 나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전술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참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런 주제 얘기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무더워서 그랬나?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그랬나? 이런 것처럼 오늘 채널A와 쭉 한 것도 제가 읽어봤더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별로 없어.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뺀 이유도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책임질 게 정도지 무엇을 잘못했고 혹은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계속 이걸 듣고 나서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여러 한 1분 가까운 인터뷰 중에 인터뷰 내용 중에 뭐 밤새 생각해 쓴 거다. 그 사퇴 정확 기자회견도 아니죠. 질문 안 받았으니까 입장문 발표 때. 근데 저 부분이요. 사퇴 발표 때 질문을 안 받은 건 사전에 취재진과 협의가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아니 어떻게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입장문만 쭉 2분 하고 가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저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드컵이 끝났는데 한 번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는 지금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홍명 감독은 무슨 얘기하냐면 아까 그 단어를 잘못 썼던데 멕시코 경기 끝난 다음에 다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는 남아공인데 3차전 끝나고 하는 거죠. 표현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아공 경기 끝나고 다음 날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는 조별리그 다 치르긴 했지만 32강을 가냐 못 가냐는 경우의 수가 3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또 초반엔 80% 이상의 확률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세 경기에 대한 이렇게 약간 돌아보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난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궁금한 거 많잖아요 지금. 맞아요. 손흥민이 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경기를 왜 다르게 했습니까? 이 경기 플랜을 왜 이렇게 짰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남아공전이 바로 끝났던 직후에는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월드컵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렇죠.
홍명보 감독에게 그 어떤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어떤 얘기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게 최초예요. 사실은. 네. 저 정도에서 지금 어쩌면 이야기를 해서 들은 건데 예. 지금 많잖아요. 굉장히. 저도 궁금한 거 많기도 하고 뭐 얘기할 것들이 참 많은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냐. 저는 그래서 축구협회도 진짜 못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대회 끝났으면은 뭔가 이렇게 결산하고 정리해주고 그런 것들 이게 뭐 백서라고 하는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리는 해야 다음 스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어느 조직이든 뭐 규모가 작은 조직도 다 그렇게 갈무리를 합니다. 조그만한 무언가를 하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했어 저렇게 해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갈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딜 갔다 왔는데 뭐 손 안 씻은 것처럼 찝찝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우리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홍 감독 문제뿐 아니라 축구협회도 뭔가 매듭이 제대로 뒷맛이 씁쓸한 이런 건 개운치는 않은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의 단독 인터뷰 내용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일부 매체를 통해서 월드컵 도중에 특정 선수들의 인터뷰를 하니 많이를 두고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태인데요. 제일 궁금한 거, 왜 도대체 조별리그 3차전 운명의 남아공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왜 선발해서 뺐는지 이걸 홍 감독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수 기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 추측들이 좀 오가잖아요. 분명히 감독님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경기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모델이나 이런 거는 명확한 거죠. 그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코칭 스텝에서 전체적으로 다 회의를 해서 다 하는 거죠. 일단 선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감독이 이제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오영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가 들어가지고 결승골을 넣고 이제 그건 몰랐잖아요. 그렇죠.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흥민을 빼고 했지만 그때는 또 안 됐잖아요. 감독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안에다 구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기장에. 근데 그게 잘 되면은 잘 되면 좋은 감독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결과 그런 거예요. 박문성 의원께서 표정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신데 지금 저 인터뷰 내용을 하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대화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뺐습니까라고 한다면 저희 지금 둘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한테 손흥민 왜 뺐을까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 아, 상대가 이게 좀 부족해요. 뭐 그래서 오영규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이 이러니 오영규 선수를 투입하는 게 맞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게 좀 약하죠. 라고 이렇게 서로의 티키타카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야기 손흥민 선수를 왜 선발에서 뺐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오영규 들어가서 골 넣을 줄 알으셨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영규 넣어봤는데 안 들어가서 그냥 결과가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래서 왜 선발에서 뺐냐는 과정을 물어본 건데 결과는 체코전에서 너 오영규 넣었지 않냐 뭐 이거죠. 결과 안 좋으니까 너 물어보는 거잖아. 너 결과 좋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궁금하잖아요. 예. 대회가 끝나고 우리 지금 이 월드컵 끝나고 손흥민 선수를 왜 선발에서 뺐는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별 뭐 루머와 뭐 황만 감독이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 선수를 질투했다 뭐 이런 뭐 여러 억측과 루머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도르면 이게 사실 불편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납득이 가능하게 그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결과야. 다 결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고 끝나고 나서도 시원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굳이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 빙의해서 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다 회의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독이 전권이 있어도 뭐 몇몇 코칭 스태프 뭐 포르투갈 코치든 뭐 우리 국내 코치든 상해보니까 남아공전의 선발은 손흥민보다 황희찬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거니까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다. 근데 이게 무슨 뭐 마치 손흥민 선수 뺀 게 나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혹은 어떤 앙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아요. 좋은데 그 회의에서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오영규를 이래서 넣고 예. 손흥민은 이래서 후반에 넣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그거 하나가 안 되냐고요. 예. 근데 계속 그 이번에 인터뷰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이 없다니까요. 본인은. 너희들을 갖고 지금 너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 얘기예요. 계속. 어쨌든 죄송합니다. 뭐 이 말을 하는 네, 거다. 그런 결과 갖고 뭐라고 하니 그래 결과 갖고 책임을 물으니 내가
사과해 줄게 이 스탠스를 유지하니까 말을 이렇게 들어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 만약 이렇게 뭔가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느낌이 조금 차분해져야 돼요. 아니면 아유 그래 이 정도에서 이해하자는데 오늘 채널A 이 단독 보도한 다음에 그런 분위기가 잡힌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도에 따라서 설명이든 그게 해명이든 혹은 변명이든 네.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 세 개 다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된 느낌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같이 사는데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서로가 막 계속 딴 말을 해요. 막 그러면 서로의 접점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서로가 뭐 고개 주파수가 안 숙이 맞는 예, 거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도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인 거죠. 아까 잠깐 나갔던 그러면 이 질문도 제가 박문성 의원께 따로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취재 기자가 김 기자가 물었을 때도 전술 선수 기용에 변화가 없지 않았냐. 체코전이든 남아공전이든 멕시코전이 다 똑같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취지. 뭐 그것도 사실 박문성 의원께 질문을 또 드려도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홍명보 감독이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한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내부는 없었다. 뭐 남아공전까지 그런 분위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논란의 인터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 조롱에 대해서 손흥민, 이재성 두 선수, 주축 선수가 인터뷰를 보이콧했는데 96년생 때 후배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어쨌든 인터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선수들 내부끼리 이견이 있었다. 이것도 혹시 들으신 건 있으세요? 이거 돌아다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는 말이나 루머를 가지고 저 언급을 할 수는 없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오늘 어떤 것에서 일단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저 기자들의 실수부터 유발됐던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일단 원인은 거기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가 지금까지 안 오잖아요. 예. 사실 이것 말고도 아마 들으시는 거 많으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돌고 있어요. 저한테도 하루에도 이런 게 수십 통씩 확인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추측으로 아는 것뿐이죠. 예. 선수들이 누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마음 먹고 나와서 여기서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예.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매듭 짓는 것도 감독과 혹은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했던 협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매듭을 짓지 않으니 이 문제가 계속 사실 이게 한국 축구에 무슨 앞으로가 도움됩니까? 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축구협회가 이런 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선수단과 인터뷰 재개 조율한 건 맞지만 홍명보 감독이 지시하지 않았고 저 인터뷰를 하니 많이를 두고 뭐 단초는 아까 얘기했던 기자들이 했지만 손흥민 선수와 이재 선수와 남아공전의 선발 배제는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축구협회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게 뭐 감독의 리더십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럼 어쨌든 원팀은 안 됐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대회가 망치고 경기가 안 되면 불화설은 다 나옵니다. 예.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만약에 뭐 불화가 있어서 저런 결정을 했다. 믿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이진 않죠. 예, 인터뷰나 저런 문제 때문에 선발에서 배제했다. 이건 사실 너무나 비상식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예. 이걸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수들이 하나 돼서 뭔가 으쌰으쌰하는 모습이 있었나? 기억나는 건 조금 적어서 어수선하긴 뭔가 했어요. 예, 물론 경기가 안 좋고 대회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건 있었겠지만 우리가 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많은 팀들이 뭐 일본, 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잉글랜드 이런 데가 어려울 때 막 어떤 리더가 나온다든지 선수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는 모습 그런 게 안 보인 거는 또 맞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억측 혹은 일종의 루머 혹은 뭐 뒷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오늘 또 저희가 단독 인터뷰 미국 출국 전에 사실은 저렇게 긴 말한 건 처음이고 당분간도 홍 감독 어떤 입장도 들을 수가 없을 텐데 뭔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요. 그죠? 전 걱정돼요. 오늘 떠났다는 소리 듣고. 미국 그러니까, 갔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그게 쉬러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당장은 피하자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번 달에 뭐 관련한 어떤 청문회라든지 움직임이 차원에서 있는데 있겠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혼은 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용서가 되는데 그렇죠.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걸 약간 저렇게 도망가거나 회피성으로 회피하는 거에 보일 수도 대해서는 있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인터뷰, 홍명보 감독 인터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는커녕 처참한 실패만 경험을 하게 했죠.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이 이유일 겁니다.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느낌?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할게 뭐 이런 느낌을 좀 줘요.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막 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하나는 월드컵 같아요. 근데 둘의 차이는 대통령 선거는 나눠져서 폭발하죠. 근데 월드컵은 하나 돼서 폭발하죠. 4년에 한 번씩 우리의 뭔가 에너지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 이 즐거움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망쳐버리는 월드컵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지? 그냥 물러나면 끝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자, 조현삼 변호사 1분 35초의 짧은 입장문 낭독,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했고 주머니에 손 넣고 퇴장하는, 그리고 딱 한 번 고개를 숙였더군요. 허리 숙여서. 자, 이런 문제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잘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축구 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투혼을 불사르는 졌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너무 무참히 무너져 버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32강에는 진출할 거라고 누구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32강 안에 들지 못하면 본선조차 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항상 본선에 진출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2강에는 진출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베스트 멤버를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유럽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전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32강 그 이상도 기대를 해봄직했다. 물론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워낙 출중한 능력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앞서서 기자회견 말씀하셨지만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처참한 결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령탑으로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1차전, 2차전, 3차전 경기 다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수 기용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왜 선수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해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물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회피일 뿐이에요. 홍명보 감독이라는 자리,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실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강 의원님 일단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이제 궁금한 건 지금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한 외국의 한 그 연봉 추산업체는 38억까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자, 사실 이것도 연봉 20억 받으면서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 우리가 봉사라고 한다면 저렴한 가격 또는 뭐 무료로 봉사하는 걸 봉사라고 하지 20억 받으면서 봉사하는 건 세상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비싼 봉사가 아니냐. 연봉 토해내고 사퇴해라.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클린스만 감독이 중도에 경질될 때 연봉에다가 위약금까지 물어주느라고 축구협회 예산이 100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이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퇴와 경질 그만두는 건 같지만 어떤 형태로 그만두느냐, 그 자리를 물러나느냐인데 이제 사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경질은 축구협회 차원에서 홍명보 감독을 이제 경질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위약금 발생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예. 지금 이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예. 사퇴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네, 여기서 경질을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지급해야 될 뭐 자녀 연봉이라든지 뭐 위약금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까지 20억 원이나 되는 연봉을 수령한 감독이
너무 무능력함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분노의 포인트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봉사의 의미를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봉사를 하지만 내가 대표팀 감독을 맡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에 대한 봉사야라는,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만이라는 그 자세가 깔려 있는 인터뷰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가장 이번에 전술적인 거 여러분들 뭐 많이 할 건 아니니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3백을 그것도 원래 처음에 4백을 하다가 마지막 몇 경기에서 3백을 해보고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했는지 3백을 밀고 나갔어요. 또 체코전에서도 괜찮다고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3백을 하다 보니까 이 양쪽 윙백들이 좋아야지만 왔다 갔다를 전후반 90분을 뛰면서 공을 넣어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우리 그 골키퍼 앞에까지 와서 수비를 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도대체 이 전략을 왜 쓴 겁니까? 근데 일본도 3백이잖아요. 네. 일단 저는 이번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축구 팬들 사이에서 3백은 좋은 축구가 아니야라는 인식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뭐 3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몸집을 키워서 나왔을 때는 또 수비적으로 단단함을 갖출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축구에서 숫자 노름이라고 하는 이 축구에서 3-4-3 혹은 4-4-2 정말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 3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축구, 어떤 포인트로 상대를 공략할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도 3백을 기반으로 하지만 숫자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이 하이브리드 형태, 변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상대 축구는 정적인 스포츠가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동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그 변화하는 이 경기 속에서의 우리가 3백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잘 되었냐? 라고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본인이 앞으로 운반해야 되는 역할까지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경기에 내보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좀 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공을 몰고 가면 양쪽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속된 게 없었는지 계속 멀뚱히 서 있는 게, 이걸 어떤 그 분들은 이 선수들이 뭐 뛸 생각은 안 하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플레이가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사실 뭐 약속된 플레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플랜 A는 확고하게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축구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상대가 막았을 때 얼마나 또 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뭐 플랜 B 혹은 플랜 C까지 가면서 상대에게 우리 플랜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부재는 이번 월드컵 3경기 이전부터 평가전을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좀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많았고,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참담하게 느껴지고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과 비교했을 때도 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더 퇴보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또 너무나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월드컵에 비해서 발전은커녕 유지는커녕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수 기용이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 동료였던 이영표 선수가 과거에 저희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몇 번 좀 했었어요.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만약에 할 기회가 왔는 걸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명보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료로부터 쓴소리를 듣는다는 게 기분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영표 선수 해설위원이 8년 전 가면 다시 그 얘기 안 하겠다. 그만큼 홍명보 전 감독의 뒤끝이 있는 편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많은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통 부재거든요. 언론에서도 스포츠 전문가들과 또는 스포츠 전문 기자들 또 그 이외에 뭐 전문적인 어떤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 고언을 쏟아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일축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2002년도에 함께 뛰었던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4강까지 함께 뛰었던 축구 동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까 했는데 도리어 이영표 지금 해설위원의 지금 멘트만이 아니라 당시 그러니까 박지성 해설위원이라든지 안정환 위원이라든지 수많은 당시에 함께 뛰었던 동료들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럼 해설은 이 축구 감독과 다릅니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유튜버에 불과합니다라고 폄하한다거나 그래 최소한 이렇게 뭐 지금 뒷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리고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